아이고, 잠깐만요. 벌써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왜요? 어떻게 이렇게 시작해?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진짜 오랜만인데. 맞아요. 최하 마이너스 17도, 최상 마이너스 7도의 날입니다. 사장님이 춥다고 밖에 나오기 싫대요. 아니, 이럴 때 이런 온라인 복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아니, 때 저는- 밖에 나가야 되면 프리랜서의 그런 베네핏을 못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다들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근데? 오늘요? 네. 10시? 10시? 오, 일찍 일어났다. 저는 12시, 11시 그때쯤 일어나요, 항상.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오늘 알람은 항상 8시인가 9시쯤에 맞춰놓거든요. 아, 맞아. 알람은 항상 8시, 9시에 맞춰놨는데 눈은 떠요. 눈은 뜨고 딴 거 뭐 하고 있다가 다시 뭐 이렇게 진짜 정신 차리면 한 10시 반? 11시?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이제 저는 한 11시쯤 일어나고 두 분은 한 12시, 1시쯤 일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진짜 11시에 일어나. 조금 쪽팔리니까. 11시에는 무조건 일어나고 미팅 있는 날에는 더 일찍 일어나죠. 그때 근데 저는 거의- 알람도 11시에 맞춰놨어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나 알람만 한 4-5개 맞춰놓는 것 같아. 전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옛날엔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아예 일찍 일어날 거 목표로 한 번 맞춰놓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시간에 2개 맞춰놓고 그게 끝이에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네. 약간 리밋. 이때까지는 네네. 일어나야 된다. 약간 이런 거. 그렇군요. 우리 지난번에 그 프리랜서들한테 고민 받았을 때 되게 좋은 이런저런 내용이 많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 미워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자기계발 컨텐츠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벽 6시 기상 챌린지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제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 진짜. 그리고 또 이게 직장인 분들이면 어쩔 수 없이 좀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일어나는 김에 일찍 일어나는 분들도 있는데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상 그거에 이제 생활 패턴이 그거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저기서 이제 다 이제 새벽 기상이 이제 다 좋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 약간 이해가 되는 건가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다? 저는 이게 사실 늦게 일어나면 죄책감이 드는데 근데 그게 약간 패배감이랄까? 아니면 자신의 자아 이미지,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수준까지 가는 건 오히려 역효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면증이 있었어가지고 네. 한 새벽 한 4, 5시, 6시까지 못 잔 적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그러면 당연히 한 3시, 4시 그럴 때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오후에. 네. 그러면 너무 약간 패배감이 들고 다른 사람들은 하루가 끝날 때쯤 내가 일어나니까 나는 약간 너무 못난 사람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그렇게 일어나더라도 내가 남은 시간을 잘 보내려면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그런 것들 바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늦게 일어나는 거를 나는 조금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라님은 어떠세요? 저 지금 생각 적고 있어요. 재영님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기다릴 수 있어요. 아, 일단은 저는 프리랜서로서 잠깐 일할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이고 좀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를 하려면 뭔가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기 바이오리듬에 맞는, 자기 생활 패턴에 맞는 그런 패턴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요즘 루틴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루틴이라고 하면 보통은 막 뭐 아침 5시에 일어나고 모닝 페이지 하고 뭐 아침에 뭐 한강 가서 1시간 뛰다 와갖고 뭐 독서를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는 그런 건강한 루틴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나의 생활 패턴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모든 장치가 저는 루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꼭 그게 이르지는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아무튼 대입 진짜 치열하게 했고 그때는 진짜 뭐 맨날 5시에 당연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닐 때도 그렇고 뭐 좀 빡세게 일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아예 뭐 장치를 만들어요. 아침에 뭐 꼭 나가야 되는 모임을 잡는다던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못 가는 정도의 의지는 아니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맥시멈 1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뭐 1년 정도는 내가 나한테 네이티브 하지 않은 내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또는 이제 일어났을 때 깨어나고 행복한 시간이 아닌 시간에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을 라이프 스타일로 가지고 가기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통스럽다고 느꼈어요. 나한테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할 수야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면 일찍 일어났을 때 아침이 너무 널널하고 그리고 개운하고 이 아침에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아침 시간이 확실히 확보가 되니까 12시 됐었을 때,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이 이미 끝나 있는 느낌이라서 되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불안증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확실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슈는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한창 아침 8시에 맨날 일어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지금 생각해보면 불안증 때문에 일찍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니까 뭐 자연스럽게 막 10시, 11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그것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이제 그 라이프 패턴으로 내가 나한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끝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운동을 해야 된다면 저녁에 해도 나는 문제가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만의 라이프 패턴을 찾을 수 있다면 충분히 그것도 하나의 루틴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그게 오히려 좀 더 지속 가능하게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고 나한테 행복한 패턴을 찾아서 이제 계속 이게 깨지지 않도록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아까 아이캠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일단은 늦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돌릴 수 없는 사실인 거고 근데 그거에 사로잡혀서 뭔가 난 쓰레기야 나 진짜 오늘 어떡하지 나는 오늘 너무 많은 시간 날렸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불이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 낭비이고 이 그런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렇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그냥 저는 그래갖고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잘 잤다 잘 잤고 푹 쉬었으니까 더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게 더 불이익이고 아니 뭐 지금 이제 그래갖고 끝낼 것들은 아무튼 정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내에 내가 뭐 예를 들어 특정 시간까지 퇴근을 하려면 뭐 7시, 8시에 업무를 끝내려면 어떻게 업무를 쪼개야 되는가? 또는 이제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약간 재조정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약간 매몰 비용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서 자책하는 거는. 그래서 아니야 이거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낫고 일단 오늘 하루를 일단은 잘 살고 행복하게 이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를 잘 보내는 게 일단 나한테는 지금 가장 경제적인 그런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저는 사실은 늦잠 자는 게 되게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방송사고. 네 다시 끊으라는 거죠 이제. 빨리 끊으라는 거지 지금. 네. 세 번째만 얘기할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무튼 저는 다음날 꼭 일어나야 될 시간이 없을 때 엄청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까 아이캠님도 불면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가끔은 진짜 불면일 때도 있고 아니면은 좀 뭐 자기에 좀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못 자거나 막 진짜 그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나도 자고 싶은데 못 자고 있어.
근데 그럴 때 그 다음 날에 꼭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있으면 진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에 그나마 좀 이제 늦게 일어나서, 그러니까 내가 다음 날 할 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때까지는 그래도 일어나면 충분하고, 그게 꼭 이른 시간은 아니어도 되는 상황이면 아유 뭐 어제는 늦게 잤지만 아무튼 오늘 푹 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저는 간혹 가다가 그냥 이게 패턴이 깨지지 않을 정도라면은 진짜 늦잠 자는 것도 내 행복을 위해서 되게 큰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복감이 진짜 너무 좋고, 그리고 저는 또 남자친구랑 같이 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좀 그 아침을 같이 만끽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그런 나의 사실은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행복한 게 저는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날의 행복을 뭐 맨날은 아니지만 맨날 빈둥 하나요? 맨날은 아닐지더라도 좀 그냥 간혹 가다가 글을 주는 거는 내 행복을 위해서도 되게 건강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늦잠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 이제 나는 직장인이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지금 프리랜서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랄까, 아침에 반드시 일찍 일어났어야 되는 삶이랑, 그리고 지금은 좀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삶,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다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두 개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그래서 뭔가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의 장점, 확실히 그 성취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그 성취감이 내가 오늘 하루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일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시간이 3시, 4시네? 네, 그런 거에서 오는 성취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더 일찍 일어난다 그러면은 더 뿌듯하겠지, 자기 자신이. 네. 그리고 확실히 그 두 번째 장점은 확실히 그 아침 햇살에서 오는 그 에너지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에너지가 확실히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말했던 거, 그 성취감으로 오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받음으로써 내가 좀 더 뭐랄까 마음이 건강해질 수도 있는 거지. 그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약간 좀 단점이 있으면은 일찍 자야 된다는 거, 되게 일찍 자야 된다는 게 있고, 그리고 약간 이게 딱 정해진 라이프 스타일보다 뭔가 조금 통통 튀는 삶을 살고 싶다? 약간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 너무 공감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로서 이제 저는 이제 요즘은 또 이제 아까 말했듯이 11시 막 10시 이때 일어나잖아요. 요즘은 저도 좀 이게 앞으로 당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도 한 새벽 2시, 3시쯤에 잔단 말이에요. 늦게 일어나는 생활의 장점이 뭐냐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압박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압박감이 은근히 좀 세게 작용할 때가 있어요. 저 취미로 디제잉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네. 보면은 저도 틀 때도 있고 아니면 트는 사람 뭐 내한하면 보러 가고 이럴 때도 있는데, 근데 그럴 때 다음날 뭔가 몇 시에 일어나서 꼭 출근해야 된다, 그 압박감 없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저는 직장 생활 안 했는데 직장을 안 가고 일단 프리랜서로 시작한 게 아침을 이렇게 정해진 출근 시간에 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잠을 잘 못 자니까 그거를 내 시간에 맞춰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프리랜서로 먼저 일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일어나는 게 프리랜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인 동안 이런 것 많이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뭐 처음에 프리랜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그때 당시에 진짜 번아웃이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약간 언제 약간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디인가 출근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지킬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근데 그래서 사실은 프리랜싱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극복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 번아웃 극복에. 왜냐면 일로서 오는 성취감이 엄청 크고 인정을 계속 받고, 그러니까 네, 정말 그런 극복에 진짜 큰 도움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프리랜싱이 불가능하고 나는 취업밖에 옵션이 없었다면 더 오래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극복하는데. 맞아요. 그게 참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는 게 햇빛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햇빛을 못 보면은 삶이 조금 뭐랄까 음침해지는 것. 전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도 많이 받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1시에는 일어나시잖아요. 아, 그땐 일어나죠. 근데 이제 일어나서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면은 특히 겨울에는 해가 짧잖아요. 작업할 거 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밤인 거지. 이게 맞아요. 나가볼까 했는데 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공감하는 게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한 3시간 일하면은 데이트하러 가야 되는 그런 맞아. 그런 그게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그런 단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일상이 무너지기 진짜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무너지면 몸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더라고. 그거는 근데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무너졌을 때, 좀 무너졌을 때구나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고 좀 쉬다가 일은 진짜 일어나야 된다. 약간 으쌰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이후로는 한동안은 그냥 루틴대로 살고. 저 그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재영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사람 막 출근하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늦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 때도 있는데 가끔은 약간 내가 너무 무너져서 약간 나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인 것 같아서 좀 죄책감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좋은 죄책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루틴이 망가지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늦게 일어나더라도 내 루틴을 잡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 비교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더 잘 돼야지 이런 의미로 비교하는 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장인을 보면서 이제 나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지? 난 쓰레기야 이렇게 되면은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안 한 일만 못하는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한테.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결과가 좋아야 돼, 우리는. 그냥 일찍 일어나는 것 자체도 의미가 되게 큰 거긴 하지만 일어나 있는 시간 동안 뭘 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도 중요하고 저는 사실은 프리랜서가 갖춰야 할 약간 진짜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오늘 하루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는 이제 한 달을 산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큰 태스크가 딱 하나 주어지면 그것을 잘 이렇게 분포하는 스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중요하죠. 그렇게 안 하면은 스트레스를 진짜 엄청 받아요. 이거 언제 끝내야 되지?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데드라인을 넉넉히 잡아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놓는 건데 근데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휴식도 있어야 되고 왜냐면 우리가 로봇이 아니니까 계속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하루 좀 무리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오늘 당장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막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다음날 하루 종일을 그 일을 하느라 소비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하루 좀 무너졌어. 근데 그러면 오늘 해야 될 일은 뭐 A, B, C니까 내일은 D, E니까 내일은 뭐 A, D, E를 하고 B, C는 뭐 금, 토, 일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냥 배분해서 나는 아무튼 데드라인 전까지 끝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굳이 못 지켰다고 해서 뭔가 자책하고 그러는데 더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 또 비효율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 맞아요. 하는데 더 안 되고 괜히. 일찍 일어나고 못 끝내는 것보다는 늦게 일어나고 그냥 그걸 다 끝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진짜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특히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5시간을 걸려서 하든 10시간을 걸려서 하든 나는 이 아웃풋을 원하고 이 퀄리티 아웃풋을 원하고 이게 나오면 언제 하든 상관없어. 새벽에 해도 되고 어떻게 하든 그냥 아웃풋만 나오면 되고 이거를 오히려 기장 내 아웃풋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짧은 시간 내에 해낼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걸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그게 더 낫더라고요. 특히나 그게 이제 내 일에 관련된 걸수록 좋죠. 마케터로서 이제 보면은 뭐 마케팅 관련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팟캐스트를 듣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만의 뭐 사이드 마케팅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내 하루를 보내면은 참 좋은데 그냥 그런 활동들을 위주로 많이 채우면은 늦게 일어나도 이런 활동들로 많이 내 하루를 알차게 보내면은 난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케터로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더 중요한 이유가 창의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휴식에
미학인가? 아무튼 파란색 책 있어요. 무슨 휴식 관련된 책이 있는데 그 생각이 약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무의식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숙성이 되어야 이게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시간을 거쳐야 뭔가 좋은 아이디어 나오고 그런 건데 무조건 그냥 의식적으로 생각만 하려고 하면 그런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인데 근데 그럼 더더욱 그냥 막 달린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마케터들이 그런 아무튼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트렌드에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충분히 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약간 이제 프리랜서를 시작한 입장에서 그렇게 막 생산적이게 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제가 아니거든요. 뭔가 기획을 해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아직 단가가 낮다 보니까 그때는 또 수익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막 열심히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시기가 좀 그냥 좀 힘들기도 하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게 확실히 근데 단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그 왜냐면 직장에 가면은 막말로 약간 똥 싸고 있어도 돈 주잖아요. 맞아. 네. 나는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아침 이렇게 기상 시간에 막 그렇게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맞아요. 예. 어차피 늦게 일어나는 때가 필요할 때가 있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 얘기해 볼까요? 아침에 늦게 일어났을 때 약간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는지, 자기 자신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 이미 일어났어. 이건 되돌릴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를 제일 에너제틱하게 생산적으로 잘 사는 게 지금은 제일 경제적인 결정이다. 뭐 이런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난 늦잠이 행복한 사람이니까 뭐 한두 번은 이렇게 늦어도 된다. 라던가 저는 한창 이제 늦게 일어나고 그랬을 때 있었어요. 한 오후 3시, 4시쯤에 계속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한테는 아침이니까 그 아침 일기를 썼었던 것 같아요. 글쓰기 왜 이거 어디에서 나왔던 팀 페리스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부자들은 아침 일기를 쓴다 막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 아침에 그런 부정적인 기운을 뭐 감사로 시작한다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짧게라도 루틴을 넣었던 것 같아요. 루틴을 평소에 하는 걸 빼먹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시각이 좀 더 긍정적이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늦게 일어났어도 그래도 남은 시간을 하면은 그래도 뭐 뭐라도 되겠지 뭐 약간 이런 생각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꿀팁 있는데 저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오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늦게 일어난 것 같아갖고 막 마음 조급해지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런데 그거를 타파하는 방법은 일단 오늘 뭐 해야 되는지 리스트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오늘 당장 해야 될 일을 3개만 뽑아가지고 별표를 쳐놔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만약에 이거를 늦춘다고 하면은 언제까지 늦출 수 있는지 약간 남은 뭐 예를 들어 오늘 수요일이라고 하면은 수목금에 약간 태스크를 좀 조정을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목요일에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뭐 할 거고 금요일에는 뭐 할 거다. 그러면은 좀 남은 날들이 좀 더 빡세지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게 가시화가 되면은 안 불안하거든요. 오늘 해야 될 일이 확 딱 보이니까. 근데 그리고 그 중에서 저는 이 꼭 해야 될 3개 말고 그것도 표시해요. 지금 당장 쳐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업을 해하고 이게 양이 많으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10분 걸리는 거 있잖아요. 뭐 이메일 보내기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리스트업 하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먼저 쳐내면 뭔가 많이 한 것 같아서 안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가시화하는 거. 일어나서 어떡하지? 나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은 오늘 남은 날 동안 해야 되는 거 리스트업하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꼭 끝내야 되는 거 오늘 꼭 끝내지 않으면 막 신뢰도가 막 깨지고 막 이런 거 딱 3개 별표하고 그리고 제일 빨리 끝낼 수 있는 거 한 5개쯤 약간 좀 옆에 뭐 표시를 해놓는 거? 근데 그러면 그게 딱 가시화가 되면은 덜 불안하다. 딱히 뭐 저 자신한테 해주는 말은 없는데요. 그냥 일어났구나. 1시구나.
어쩔 수 없지 뭐.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걸 좀 즐겼으면 좋겠어 오히려. 그러니까 푹 그거를 잤다. 이런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하하, 딱 그냥 이 생각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사장님이 한 것처럼 일단 오늘 이제 끝내면 좋을 일에 일단 리스트업을 할 것 같아요. 리스트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죠. 이제 가장 빨리 쉽거나 빨리 끝내야 되는 일부터 이제 착착착착.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이제 지워 나가는 거죠. 끝날 때마다. 막상 그렇게 해보면은 내가 이게 안 쓰고 그냥 하다 보면 모르는데 쓰고 이거 하나씩 지어나가다 보면은 이게 은근히 내가 하루에 많은 일을 했구나라는 게 보이거든요.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이제 해야 할 일을 다 조정하는 게 불안감을 없애는 가장 큰 방법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시간적으로 몇 시간 더 일할 수 있겠죠. 오늘 몇 시간 더 늦게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니까 이제 사업가란 말이죠. 1인 사업가. 우리 시간을 운용을 하는. 근데 그러면 그냥 그 시간 내에 남은 시간 내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을지를 검토를 하는 게 더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업무에 이슈만 안 가면 되죠. 아웃풋이 중요해요. 아웃풋이. 우리는 시간을 팔기 때문에 같은 작업을 어떻게 하면 제일 효율적으로 해서 제일 짧은 시간 내에 끝내거나 자동화를 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진짜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사업가처럼.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약간 단가를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진짜 하루에 4시간 일할 수 있으면 4시간 일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리고 맨날 12시에 일어나서 맨날 12시에 일어나서 오히려 그 스포츠를 받아갖고 맨날 4시간만 일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시스템을 짜놓는다. 그러면 그냥 베스트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쵸. 오히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와, 벌써 거의 1시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 1시간 얘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여기 한 명 더 있었으면은 더 길어졌을 것 같아요. 더 재밌을 것 같긴 하고. 여기 또 그런 사람 있어야죠. 아침 뭐 6시에 일어난 다혜님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왜 때문에 못 일어나죠? 약간 이런 거. 진짜 10명의 프리랜서가 있다 하면 10가지의 다른 루틴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 가장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러니까 나의 아무튼 바이오리듬을 좀 잘 캐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는 게 제일 지속 가능한가? 그러니까 루틴이 안 깨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루틴을 진짜 빡세게 지키는 것보다도. 자기 몸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엔 자기 몸을 잘 아는 게. 맞아. 네. 혹시 아키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고 저도 많이 배워갔습니다. 두 분 말씀에서. 또 재밌게 그냥 또 얘기해봐요. 그냥. 좋아요. 심심할 이런 때. 뭔가 사람들 많이 고민하는 주제로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 다음번에 또 우리 재밌는 얘기로 만나요. 안녕. 안녕.